KF-21 스텔스 무인기가 유무인 복합편대로 성공적인 이륙 비행을 마치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KF-21과 차세대 스텔스 무인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무인전투기의 독립작전 수행 능력과 유인기와의 협력 작전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시험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전투기는 미국의 X-47B와 영국의 템페스트 무인기와 유사한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최소화하는 최첨단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무인기의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며 2026년 KF-21 양산이 시작될 때까지 다양한 무인기 전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협력하여 최적의 무인전투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AI 기반의 자율비행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무인기가 독립적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유무인 복합편대 전술이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한국군의 미래 공중전 수행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기반 전투 시스템과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목표 식별, 타격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킬체인 개념을 넘어서는 그물망식 대응 시스템으로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KF-21과 함께 운용될 스텔스 무인기는 가오리 X2라는 코드명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부 무장창을 갖춘 설계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 무인기는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정밀 유도탄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전방 정찰, 전자전, 타격 지원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항공 엔진 개발을 통해 스텔스 무인기에 최적화된 엔진을 탑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투 지속 시간을 연장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무인 전투 체계는 KF-21과 함께 미래 전장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며 향후 해외 수출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단순한 전투기 지원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전술무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유무인 복합 편대 시험 비행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차세대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실전 적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명은 30년이지만 수명의 2.5배, 75년까지 견디는지 시험한다. KF-21은 몸통과 양날개에 7.6T의 미사일과 폭탄, 연료통 등을 장착하고 고속 기동을 한다. 그런 하중에 맞먹는 압력을 10만 번이나 반복적으로 가해 날개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바로 옆 시험 장치에는 KF-21에 3232개의 배선을 연결해 전투기의 구조적 기능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원석 구조시험팀장은 3000여 개 채널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매일 분석해 보완한다고 말했다. KF-21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 개발된 전투기로 앞으로 동북아 최강 전투기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외형은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유사하다. 한국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로는 미 록히드 마틴의 F-35A를 도입한 만큼 KF-21은 조만간 도태될 F4와 F5 계열 전투기를 먼저 대체하고 F-16 기종까지 교체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노후한 KF-52 제공 후 전투기 추락 사고와 같은 불행도 훨씬 적게 발생할 것이다. KF-21N은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AESA,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EOTGP,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IRST, 적외선 추적 장치,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을 장착한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제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 한화가 생산했다. 이 AESA 레이더 덕분에 KF-21은 북한 전투기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된다. KAI 관계자는 KF-21 위 AESA 레이더에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사항이 많다고 귀띔했다. AESA 레이더는 올해 2월부터 보잉 737에 장착해 서해상에서 시험하고 내년부터는 KF-21로도 AESA 레이더의 성능을 시험한다. KF-21N은 자동차 세회복, 자동지형 추적, 자동지형 충돌 회피, 자동 조종 등의 기능도 갖춰져 있다. 자동차 세회복 장치는 조종사가 버티고 상태에서 전투기의 자세에 의심이 들 때 스위치만 누르면 KF-21 이하라서 자세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능이다. 과거 많은 전투기 추락 사고가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되지 않거나 전투기가 뒤집혀 있는지 알 수 없는 버티고 상태에서 발생했다. 자동 조종과 자동지형 추적 및 충돌 회피 장치는 산악에서 저고도로 비행할 때 좌표만 입력하면 KF-21 이산의 고도와 전투기 속도 등을 계산해 충돌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게 한다. KF-21N은 비행 제어 컴퓨터가 3대나 있어 이 대가 고장이 나도 비행에 문제가 없다. 3중 안전장치인 셈이다. 향후 과제는 KF-21 외 진화적 발전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와 연동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스텔스 기능이다. 안현호 KAI 사장은 KF-21 이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까지 갖추면 동북아시아에서 최강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F-21의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KAI는 레이더에 탐지되는 크기 해석 및 시험을 통해 항공기 형상을 최적화했다. 저피탐을 달성하기 위해 각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 다이아몬드 형상의 주입과 꺽쇠 모양 공기 흡입구 등을 스텔스 전투기 형상으로 설계했다. 스텔스의 필수적인 내부 무장창도 필요하면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다. 레이더 전파에 탐지되기 쉬운 안테나와 센서 등 많은 돌출부를 기체 안에 매립했다. 스텔스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마련된 것이다. 에드도 20여 년 전부터 스텔스 설계 기술과 전파 및 적외선 흡수 재료와 장치를 개발해와 공군의 요구가 있으면 KF-21의 스텔스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다. 공군은 F-35를 운용 중이지만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 스텔스 수요가 늘어나면 KF-21도 스텔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미 해군 F-A-182, F-스퍼 호넷보다 피탄 면적이 작다고 말했다. 슈퍼 호넷의 RCS는 1m 2로 스텔스기가 아닌 전투기 가운데 RCS가 가장 작다. 일반적으로 RCS가 1m 이하이면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KF-21은 준 스텔스기쯤 되는 셈이다. 에드가 지난해 영상으로 공개한 국산 스텔스기 가오리와 유무인 복합 전투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가오리는 유인 전투기보다는 약간 작지만 조종사가 타지 않기 때문에 무장 능력을 최대로 키울 수 있다. 에드에 따르면 폭 14.8m의 길이 10.4m로 꼬리 날개가 없는 가오리는 이착륙과 비행 실험에 성공한 상태다. 아직 전투 기동 능력과 KF-21과 협동 작전 능력 등은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가오리가 스텔스화된 KF-21과 함께 전투에 나설 경우 공군 전투력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위험한 공중 전투 임무는 가오리가 담당한다. KAI 관계자는
KF-21 위 후방석에 앉은 조종사가 가오리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F-21 이 6세대 전투기로까지 진화하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 무기인 레이저포를 장착하려면 레이저포 소형화도 문제이지만 레이저포에 에너지를 공급할 엔진 파워도 키워야 한다. 사이버 공격 능력과 마하 5 수준의 비행 능력도 만만치 않은 기술 과제다. 이런 어려움에 미국은 2040년 전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2040년대 중후반에야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전망이다. KAI의 최대 관심사는 KF-21 해외 판매다. 현재 KF-21은 120대 생산에 8조 5천억 원이 책정돼 있다. 대당 약 700억 원, 6천만 달러, 꼴이다. 프랑스 라팔과 유로파이터의 타이푼 등 경쟁 기종이 있지만 30년 전에 개발된 전투기다.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나 레이더 등 주요 장치가 한 세대 전이 시스템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전투기를 값싸게 제작해 국제사회에 판매하고 있어 부담이다. 그나마 KAI와 공동 개발에 나선 인도네시아가 중도 포기할 움직임이었다가 다시 참여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KF-21의 해외 판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전투기의 진화적 발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야 KF-21을 구매하는 나라들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 등과 연계해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KAI 스스로도 KF-21 개발에 참여했던 전투기 엔지니어들을 계속 유지 및 활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KF-21 개발에는 한국 엔지니어 1,60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조만간 기본적인 개발을 완료하면 이들에게 일감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한국이 처음으로 양성한 전투기 개발 인력은 사장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 2. 대만 슝펑 III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중국 군함 어쩌나. 대만군이 항공기 발사 초음속 대함 미사일 슝펑 II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속도가 마하 3.5, 음속의 3.5배, 에다 사거리가 최대 300km에 이르는 슝펑-3은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유사시 대만 상공에서 대만 해협을 건너려는 중국 군함을 항구에서 격침시킬 수 있는 대만의 무기로 꼽힌다. 대만의 영자신문 타이완 뉴스는 23일 공중발사 슈펑 III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대만 국산 전투기 IDF에 탑재되어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며 오래 기다려온 프로젝트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개된 사진은 슝펑 III은 대만 IDF 전투기 양 날개 아래에 각 한 발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담았다. 타이완 뉴스는 이는 미사일 개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대만군은 그동안 지상 발사형과 함정 발사형 두 가지를 개발했다. 미국 싱크탱크 CSIS 산하 사이트인 미사일스렛에 따르면 육상과 함정 발사형은 길이 5.1m, 지름 38cm, 발사 중량 660kg 다, 사거리는 120에서 150km로 짧은 편이다. 공중발사형 슝펑 III 개발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시작했으나 지연을 거듭하다 지난해 9월 다시 재개됐다. 대만군은 지난해 9월 공중발사와 육상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대만 무기개발산실인 중산과학원께 개발한 슝펑 III은 사거리 150km에 최고 속도가 마하 3.5여서 중국 군함의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미사일이다. 사거리 연장형은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이른다. 타이완 뉴스는 사거리 연장형 미사일은 대만군의 장거리 해상 타격과 중국 해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NCSIST는 미사일 길이를 5.5m 미만, 미사일 직경을 36cm, 무게를 900kg 미만으로 줄여 6년 내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군은 전투적합 평가를 올해 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